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네. 그 처가, 네. 특히 이제 부인에 대한 검증, 사실 이 검증은 줄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나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 김건희 씨의 학위 표절 관련된 네. 검증을 국민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보니까 2007년도에 학위를 썼어요. 박사학위를. 그때 시점은 아직 그 학위에 대한 그 표절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2008년부터 교육부에서 제가 당시에 이제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학위 윤리 규정을 각 대학이 그리고 교육부가 정한 게 2008년부터고 김건희 씨의 논문은 2007년에 쓰여졌다고 하면은 이 논문은 표절 내지는 짜집기 그런 정도가 굉장히 심각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부인의 학위 논문까지 네. 만약에 이분이 또 교수로 있으면 모르겠어요. 교수도 지금 하지 않는데 네. 김건희 씨의 학위 검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냥 네. 지나치게 좀 흠집 내기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또 반드시 해야 될 검증을 해야 되되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뒤져가지고 흠집을 내려는 것은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네요. 조경태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지금 안민석 의원 말씀 주신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장관 하시는 또는 장관 청문회 때 보면은 뭐 장차관들도 학위 그 논문 표절을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의혹에서도 장관도 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흠집내기식의 그런 모습들은 일단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바람직하다는 것은 뭐 아닙니다만은 네. 국민들께서 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안민석 의원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장모 되시는 분이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국민 그 건강 관련된 그 돈을 네. 22억을 빼돌린 거 아닙니까? 네. 불법 요양병원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그걸로서 윤석열 그 전 총장은 이미 거의 그렇게 상태까지 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입니까 벌써? 예. 그런데 2007년도에 썼다는 부인의 박사학위 논문까지 이렇게 검증한다는 것은 너무 좀 잔인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조경태 의원님. 네. 저기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뭐 폐지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성을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부처가 있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좀 더 합리적인 그런 부처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참에 만약에 한다면은 뭐 청소년 가족부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그런 그 부처의 어떤 발전적인. 지금 그러면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좀 발전적으로 좀 다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만드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이름은 여성가족부라고 쓰지만은 사실은 영문으로는 양성평등부라고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표현을 저는 여성가족부를 뭐 폐지하자 뭐 이런 의미보다는 남성 여성을 이렇게 좀 역차별하지 않는 네. 서로 두 성을 좀 더 동등하게 보는 저는 양성평등부라든지 아니면은 청소년 가족부라든지 네. 뭐 이런 좀 약간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부처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 공약 이거는 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문제가 네. 있다고 무조건 폐지하자 없애자라고 하면은 네.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청와대 마음에 안 든다고. 법무부 장관 마음에 안 든다고 법무부 폐지하자고 그러고요. 저기 세월호 사건 때 해경 폐지 이런 건 나왔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보완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가부를 폐지하면은 아동 성폭력 이걸 어느 부처에서 다루겠습니까? 가정폭력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제 이거 우리가 잘 챙겨야죠.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가부를 좀 더 잘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자는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대안은커녕 없애자고 하는 거는 이건 가장 하수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보고요. 아니 유승민 후보나 지금 이준석 대표는 없애자고 했지만 조경태 의원은 지금 발전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게 도끼 객긴이죠. 도끼 객긴이고. 네.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독부라고 생겼습니다. 고독부. 왜냐하면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네. 그 연세 되신 분들의 그 자살률도 높고. 고독부.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행복청이라고도 두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오래 살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처가 저는 그 여성가족부 이렇게 명명하는 게 대한 부정적 시각도 사실은 그 국민들 사이에는 많이 있는 건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청소년 가족부라든지 뭐 차라리 뭐 가족부라든지 또 다른 형태로 좀 발전적으로 이걸 좀 더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여가부 폐지를 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조경태 의원님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역시 네. 조경태 의원님 다음 말씀이고요. 홍준표 의원도 반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받는 사회적 차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성평등 지수가 우리가 거의 아주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국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가부가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당론에 반대하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양하실 거면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더 깔끔하죠. 여성이라는 여성 가족부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조금 이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 발전적으로 만들자. 양성평등부. 네. 저는 여성 가족부라는 표현보다 양성평등부라든지. 알겠습니다. 청소년 가족부. 잘 알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정비록 6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2년 전 원석이 엄마는 쌍둥이 임신 중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두 아들에게 뇌출혈 증상이 있어서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를 포기하는 게 어떠냐고 모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임신한 쌍둥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세월이 벌써 12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픈 아이들을 키우는 게 녹록치 않지만 엄마는 함께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원석인의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제주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기도와 충청, 영남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지방 소나기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 양이 내일 아침까지 5에서 60mm 정도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동부나 영서,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 등에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50mm 정도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레까지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이렇게 전국이 흐린 가운데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소나기 양이 내일은 5에서 60mm, 거의 오늘과 내일 아침 사이와 내일 소나기 양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상당 양이 되겠고요. 지역적인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로 인해서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 30도 내외 낮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동해안을 제외하면 31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본방 사수 인증 퀴즈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 번호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목요일 격주로 맛있는 책을 만나는 코너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책의 맛, 2번 돈의 맛. 다시 들려드릴게요. 1번 책의 맛, 2번 돈의 맛.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자 선착순 20명께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본방 사수 인증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돈의 맛 하니까 돈의 신도 생각나고 막 그렇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35만 4천여 분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백신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55세에서 59세 접종에 사용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총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5에서 60mm로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전남 동부 남해안, 경남 서부는 80mm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이 지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노동자 측은 시급 1,440원을, 사용자 측은 8,74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국내 주요 택배사 4곳이 올해도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합니다.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면서 공동선언의 취지를 존중해 대체 공휴일인 8월 16일까지 포함해 택배 기사들이 3일간 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오선의 정치 품격 정비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경선 관전 포인트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민주당 말씀이죠? 예.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네. 아무래도 기존의 그 인물들만 나오다 보니까, 크게 흥행에는, 국민들의 관심에는 좀 약간, 아직까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네. 하는, 그런 부분,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쪽은 다소 아쉽다.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 쪽은 그래도 여러 당내도 그렇고 당 밖에도 그렇고 심지어 초선 의원까지도 대통령 후보에 지금 출마 선언도 하고 좀 여당에 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역동적인 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또 기대감도 또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지금 막 시작되었는데, 네. 기존의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배틀 형식의 후보자들이 자기의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 경선자들이 굉장히 가혹할 만큼, 네. 질문을 던지는, 네. 그래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평가를 했더니 지금까지 의외로 이낙연 후보가 1위가 하는, 그래서 이게 좀 흥행이 지금 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8월 달부터 이 충청하고 TK를 묶어서 1차 발표를 하고, 예. 그다음에 부울경하고 호남 제주를 묶어서 2차 발표하고, 예. 마지막으로 9월 초에 경기 서울을 대상으로 3차 발표를 하면서 좀 굉장히 좀 흥미진지하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좀 이제 흥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엿보이고, 실제로 지금 조경태 의원님은 흥행 안 된다고 하는데 안민석 의원님은 흥행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어떡해요? 항상 저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폭망하기를 이제 원하죠. 네. 우리 정치가 지금 그런 현실이니까는요. 저는 이제 이번 일요일 날 컷오프를 하거든요. 예.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째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누가 1등할 것인가. 예. 예. 물론 순위는 발표되지 않지만은 다 알거든요, 선수들끼리. 네. 그래서 지금 압도적인 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생각했던 대로, 예. 기대했던 대로 1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누가 꼴찌를 하느냐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6명까지가 골라내는데요. 지금, 네. 이제 8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6등을 누가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최문순, 김두관, 양승조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살아남고 나머지 2명이 최문순, 김두관, 양승조. 예. 그런데 이 세 분들이 각각 특징이 있어요. 지역 기반이 있는데요. 최문순 후보는 강원, 김두관은 영남, 양승조 지사는 충청. 네. 각각의 또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살아남느냐, 누가 6등을 하느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컷오프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데요, 조경태 의원님? 흥미없기를 바라죠, 조경태 의원님. 아니, 글쎄요. 재미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죠. 객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전에 컷오프가 이번 주에 있다는 것도 지금 안의원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고수에 또 좀 품격이 나오네. 그 정도로 간신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이 좀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는 지금 내년에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시 정상화시켜내느냐. 그래서 뭐 지금 많은 관심들이 지금 우리 당 안팎에 있는 후보들한테 좀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렇게 구도가 나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글쎄요, 뭐 크게 어떤 원래 좀 센 후보가 있으면 또 나머지 후보들이 또 그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안민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어떤 검증 절차에서 이낙연 후보가 또 1위를 했다라고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좋은 정책도 좀 서로 발표하고 아마 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의 저 말씀 속에 묻어나오는 오만과 자만 좀 그런 참 걱정이 됩니다. 어디서 오만을 볼 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 국민의힘만큼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묻어 있는데요. 선거라는 거는 세 가지면 집니다. 첫째는 부러워하면 집니다. 네. 두 번째는 따라하면 지고요. 네. 세 번째는 자만과 오만하면 지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주자가 안 보여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국민의힘 밖에 있는 윤석열 그리고 최재형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윤석열 지금 1위하고 있는 야권에서 1위하고 있는 윤석열의 처지는 수수대 위 끝에 매달려 있는 잠자리와 같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 장모가 구속되었습니다. 어저께쯤에 구속되었습니까? 근데 윤석열 검사 시절에 무혐의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은 실형 3년으로 구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수처 수사 이첩해야 될 감이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누군가가 봐준 세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습니까? 윤석열 위태롭다. 여기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은 그 여당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염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여러 가지 인사검증을 지금의 여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 역시도 저는 국민들께서 종합적으로 저는 판단할 거라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이 아마 8월 중에 아마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당 밖에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든 윤석열 전 총장이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과연 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세상, 공정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국민의힘에서 의지하고 있는 언덕처럼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분의 장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장모도 부모인데 자기 부모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1위로 달리고 있는 사람의 부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로 구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주 유감이고요. 조경태 의원님, 사과는 해야 됩니까? 글쎄요, 윤 전 총장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만약이라고 하지만, 조경태 의원님, 장모님께서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되면,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제 집 사람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격하게 정치를 보면요.
장모가 구속되는 순간 대권 나오겠다 했던 그 분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정치 윤리에 맞는 거라고 보고요. 포기 안 저는 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이 돼야 되는, 공처에서 수사를 해서 왜 지난 시절에 이 사건을 검사가 무혐의했을까, 다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당시 임명될 때 국민들도 쏘갔고 청와대도 쏘갔고 안민석도 쏘갔고 주진우도 쏘갔고 우리 모두가 쏘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일 줄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조경태 의원님도 속으셨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우리가 지금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 너나 잘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왜 국민들로부터 신임이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이 희망 상황, 시대 정신이 뭔가를 저는 명확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년 대선에서의 그 시대 정신은 저는 공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든 또 기타 여러 후보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후보가 가장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적합하다는 가지고 저는 평가할 것이다.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공정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동의합니까?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정에 있어서는 내로남불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처가의 문제, 이 불법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누가 공정한 수사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